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성호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대치 미래탐구를 비롯한 대치동에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을 수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는 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토대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올해가 사실 자기소개서 제출 마지막 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받는다는 것은 서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대학으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고 그 중요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Q&A로 알아보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입니다. 네, 자소서 관련된 질문은 과거보다 정말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을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안 좋아도 자소서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다. 두 번째,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좋아도 자소서를 못 쓰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각의 정답은 X와 세모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학생부가 굉장히 좋지 않다. 성적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정 어떤 학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줘서 성적이랑 학생부가 좋지 않은데 합격했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 하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잘못된 내용이죠. 네. 성적과 활동이 모두 안 좋다고 하면은 자소서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좋아도 자소서를 못 쓰면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세모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내가 상향으로 지원한 학교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하향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성적과 활동이 넉넉한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로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어필하지 않아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받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일반고 내신 3.9로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성적이 좋지 않았고 3학년 때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명투를 이수하면서 기계공학과의 필수인 물리교과를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물리교과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겠죠. 성적도 좋지 않고요. 하지만 이 친구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생명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이 탐구하는 그 생명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계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계공학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부에는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흐름을 보여주면서 서술을 했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체세포 회귀식에서 나노로봇을 활용한 암 치료를 꿈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친구는 사실 1번을 통해서 내가 생명투를 이수했고 물리투를 이수하지 않았는데 기계공학과를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학생부의 전체적 내용들이 생명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왜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는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봤던 것처럼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서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안 좋거나 학생부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하면은 자소서만으로 합격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흐름을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교과 과학에서 영재 학급에서 이제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는데 수업을 듣던 중 복제동물을 만들어내는 생명공학 기술인 체세포 해기식에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1학년짜리가 체세포 해기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 잘 못했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3학년 때 생명과학 2를 배우면서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에 이제 복제형 논리에 관심을 갖고서 생명과학 1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텔로미어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텔로머 레이스, 세포노화, 난치병의 암이 치료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인이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서술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온전한 치료법이 아니었고,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짧아질 때까지 분열이 되며 이 시기를 버텨야 암세포가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시기를 버텨야 된다는 것에 이제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발표를 했던 DNA 초소형 나노 로봇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DNA 초소형 나노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시기를 버티는 방법을 DNA 초소형 나노 로봇을 통해서 실현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관점이 생명에서 기계공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생명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계공학과에 진학해야 되는지를 학생부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토대로 설득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당연히 평가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받을 거고, 이 친구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좋은 자기소개서란 이렇게 두 개의 패러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출해 온 겁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제출 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자의 생각과 경험을 본인의 관점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서류라고 하네요. 좋은 자기소개서에는 성적이나 학교생활부에서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는 활동과 과정의 의미가 기록되기 때문에 지원자에 대한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본인 관점에 있어서 학생부가 서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한 활동들은 다 본인이 한 건데 그 기록은 선생님께서 해주시잖아요. 본인의 관점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서류 자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지원자의 생각과 경험을 본인의 관점에서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받는 이유는 지원자의 이 생각, 그리고 본인의 관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받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학생부에 있는 거 그대로 당연히 쓰시는 거 아니고요. 기존에 얘기했던 배우고 느낀 점이 지원자의 생각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란 이런 질문 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바로 평가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자신의 생각과 실제 모습을 담아내는 자기소개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지원자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단어로 겹쳤네요. 그렇죠? 자기소개서에는 결과적으로 지원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쓰라는 겁니다. 지원자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원자만의 특징이 되고 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과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는지를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린 추출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세모입니다. 그렇죠? 이 세모연 2는 기본적으로 토대는 있어야 되나 지원자의 생각 같은 것들은 학생부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있는 것만 자소서에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죠? 학생부를 보충하는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건 중복이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자의 생각과 관점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입학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은 교회 활동을 선호한다. 이 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의 교회 활동을 서술할 수 없죠. 그래서 질문으로서의 사실은 가치도 없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고 2학년 때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되고 싶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진로 희망사항도 그게 없어졌죠.
이 친구는 3학년 때 이제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고 해서 경제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학생부의 근거를 보면은 경제와 관련돼서 유의미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나와 있어요. 경제 과목 수행 평가에서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넓혀야 대한 기사를 찾아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PPT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또 노동자가 받는 모든 임금의 총액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주장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교과 이수했던 대부분 친구들의 세특 내용과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과 후 학교 이해력 검증 시험 테스트 입문반을 수강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화학과 생물을 좋아하면서도 경제 쪽을 생각하게 됐는데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학생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의 접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 접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 둘 다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책을 읽게 된 거죠. 이 친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학년 때부터 관심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평소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경제랑 연결을 해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한 거죠. 그게 환경경제학입니다. 그래서 환경경제학을 이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설정을 해서 진로가 변경되고 학생부의 내용이 변경된 것들을 설득적으로 보여줬어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학년 때 자연현상을 수로 바꾸는 과학과 달리 인간과 사회를 수로 바꾸는 경제 과목이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방과 후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배웠고, 이를 통해 모든 분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죠. 네, 학생부에는 경제교과를 이수한 것만 써져 있는데, 이 친구가 경제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했는지를 서술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후 환경과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상정과 환경보전 둘 다 가능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접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환경경제학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경제에 관심이 있었고 2학년 때는 화학생명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에 무게를 뒀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경제랑 환경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환경경제학이라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설정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학생부의 흐름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학생부는 결과 중심으로, 그리고 교사가 객관적 서류면서 평가의 뼈대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과정 중심이겠죠. 왜냐하면 학생이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페이퍼니까요. 학생이 기록하고 주관적 서류라고 볼 수 있고요. 평가를 보완하고 학생을 차별화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자소서는 학생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죠. 다르게 말하면 지원자의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학생부에 존재해야 됩니다. 학생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작성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학습 활동에 대한 개별적 의미 부여랑 과정이 드러나는 생각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은 생각이 변했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본인이 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환경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환경경제학이란 분야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행동이 드러나겠죠. 그 과정이 잘 드러나게 자기소개서를 써주시면 돼요. 학생부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 과정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별 인재상을 반드시 반영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세모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재상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서 인재상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을, 연세대는 진리와 자유 정신을 갖춘 리더를, 고려대는 개척하는 지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 대학이 공시해 놓은 각 대학별 인재상이에요. 그렇죠? 그 인재상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면모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의 글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학에서 평가를 해보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막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들인 거죠. 근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Q&A를 받는 공간이 있는데, 네,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으로 어떤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목포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입니다. 학생들과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린다고 써 있고요. 자기소개서에는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학보다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인재상에 맞춰 성장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렇죠? 사실 그 인재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워낙 터무니없이 많은 소문들이 있다 보니까는 각 대학별로 6개를 지원한다고 하면 6개 인재상을 다 맞춰서 작성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 인재상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충분히 선생님께서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답변을 해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인재상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전자이든 후자이든 더 효과적으로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했죠. 결과적으로 특정한 인재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는 인재상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해도 되는 겁니다. 연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려대학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질문이 올라왔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요구하여 있는 바를 충실하게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재상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렇게 경희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인재상에 관련돼서 좀 반영해서 작성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단위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이 좋긴 합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3번 문항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 동의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학부과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학과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행정학과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고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인재상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넓은 범위고요. 학생이 갖고 있는 우수함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인재상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반드시 서술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소서 평가는 문항의 첫 문장에서 당락이 갈린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소제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다 보면은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가져오시고 첫 문장을 좀 그럴듯하게 바꿔달라는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두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대학의 평가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지도를 받으시거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식으로 서술하는 거, 소제목을 닫는 거, 첫 문장을 조금 잘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점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자를 고려하는 하나의 글쓰기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학사정관이 하루에 2~3명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20명을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가독성 있게 읽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봤던 글을 거의 또 보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자가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학생부로 돌아가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썼구나 하면서 학생부랑 비교해서 보겠죠. 그러한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죠, 낭비. 그리고 항목별로 소제목을 만드는 것은 입학사정관이 가장 쉽게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소제목을 다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제목을 다는 겁니다. 네, 소제목 내용도 막 획기적인 내용일 필요 없어요. 뭐 중국의 고사나 굉장히 유명한 어떠한 속담 이런 것들을 막 인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입니다. 합격 자소서를 반드시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잘못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 글을 토대로 작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게 되거든요. 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쓴 표현이나 구절 같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도 검사에 걸려서 페일이 떨어집니다. 또 합격 자소서 전체적인 틀을 사용하되 내용만 바꾸면 유사도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을 그대로 갖고 내용만 바뀌더라도 그 틀 자체가 유사도 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연세대학교 입학처가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관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합격 자소서를 살펴볼 때 유의미한 것은 활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배우고 성장한 것들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본인이 겪은 사고의 변화를 토대로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개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따라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유사도 검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인데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상은 옐로우 단계 심의 후 처분 진행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5%에서 30% 그리고 뭐 5%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거를 베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고 잘 쓴 사람의 글을 베낀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페이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을 쓰시는 거죠.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를 통해 본 탑 10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1등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유사도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더라도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노력, 도움, 좋은 결과 등은 신중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어떠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노력, 도움, 좋은 결과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된다고 해서 유사도로 걸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문단에 이런 패러프레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문제에 삼는 거죠.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들을 참고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생각을 쓰세요. 그게 사실은 평가자들이 자기소개서에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소서의 맞춤법, 오기, 문맥상 어색함이 등이 드러나면 감점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소서에 사용하는 단어 수준, 표현 역량이 서류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자의 생각이나 관점을 보는 거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글을 잘 쓰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키워드 채점에 들어갈 때 핵심적인 내용을 썼나 보지 이런 뭐 어색함이나 맞춤법 등이 큰 감점을 가져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라든지 학생의 변화라든지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찾으려고 국어사전을 막 살펴보면서 바꾸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평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시간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메인 활동 탐구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사실은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에는 4개였고 작년부터는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00자에서 3,100자로 감소가 되었고 사실은 4개에서 3개로 바뀌었지만은 동일합니다. 1, 2번이 1개로 합쳐졌고 기존의 3번이 2번으로 그대로가 됐고 4번이 대학별 자율문항이었는데 3번으로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인성 영역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원 동기 노력 과정 또는 진로 계획 정도를 묻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책을 2권 선정해서 이것에 대한 서술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쓸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학생들이. 글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조금 더 본인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사여구 같은 거 충분히 다 빼시고 중복되는 거 다 빼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관점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1, 2, 3, 4번에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달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긴 그런 것들이 빠졌죠. 또 학생들이 그러면은 작년부터는 배우고 느낀 점을 제거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네, 배우고 느낀 점을 뺀 이유는 학생들이 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잘 접근하지 못해서 그래요. 굉장히 보람되었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사실은 평가에 있어서 무의미한 내용들을 자주 쓰다 보니까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것인데 네, 대학교 입학처에서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변화를 쓰셔야 되는 것은 변함없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유의미한 추가적인 서류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지 마시고 배우고 느낀 점, 본인의 생각과 변화를 쓰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볼게요. 자소서 작성의 3가지 핵심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 쓰기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생각, 관점,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생각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당연히 탐구나 활동 과정에서 연결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특색 보여주기인데 자소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같은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다른 활동으로 연결을 했는지는 모두 차이가 생기죠.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를 하셔야겠죠. 그게 사실은 정성평가가 추구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부의 서술 칸에는 사실은 글자 수의 한계가 있고 선생님들의 환경적 요건 때문에 학생들이 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담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학생부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큰 범위로 동일하게 서술하는 것은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그 기회의 공간을 낭비하시는 것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쓰기, 특색 보여주기,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이 3가지는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잘 드러냈는지를 꼭 확인하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소서 작성의 확인 과정 7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학생들이 워낙 과정적 서술을 어려워해서 고려해 보라고 제가 제시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왜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은 학생부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동기가 유의미하게 있다면 기존의 어떤 활동과 연결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학생부의 자기소개서에 보여주는 게 유의미하겠죠. 왜? 연속성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동기, 도전, 고난, 극복 과정, 결과 분석, 새로운 방향 제시 이 7가지 중에 내가 해당 탐구 활동이나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메인 활동이 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나의 개별적인 생각과 변화를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번의 극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대처했을 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 분석과 새로운 방향 제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것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 실패를 분석하면서 깨닫거나 생각한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틀을 줬는데 이 7가지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드러내 주시는 게 대학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평가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계를 또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작성 전, 작성 후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작성 전에는 학생부 요약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특색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학습이랑 탐구 활동 등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학부에서 요구하는 역량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 대학별로 인재상을 필요하다면 살펴보는 게 좋는데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문항별로 자소서 소재를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학생부를 한번 요약 정리해보면서 내가 어떤 소재를 쓰는 것들이 이 학과에 적합하게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쓰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2번, 3번, 4번 안 고쳐서 쓰실 수 있어요. 학생부를 요약 정리해 보시면은 내가 중점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고 탐구를 해왔구나. 그리고 난 이걸 토대로 이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이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정리해 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학원에 가셔서 자기소개서를 의뢰하실 때도 그냥 쓴 글만 가지고 첨삭을 받는 것은 그래서 무의미한 겁니다.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학생부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활동이 우리 학과에 오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 같은데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점검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요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쓰실 때 꼭 이 과정을 살펴보시고 쓰셔야지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작성인데요. 당연히 학생부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시는 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생각 같은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겠죠. 2가씩 서술과 소제목 달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문항 1, 2, 3 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도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 후에는 첨삭 또는 탈고의 과정을 겪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현 방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해당 탐구 활동, 해당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내가 서술했을 때 학생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나만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났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고급진 어휘나 표현 이런 걸 쓰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후에는 나만의 특색과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를 확인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학생부 요약 정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하는 걸 갖고 왔는데요. 제가 과거에 수행했던 건데 의대를 갔던 친구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뭐 수상, 진로, 창제, 자율, 동아리, 봉사 이런 형태로 내가 수행했던 활동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시는 거죠. 꼭 이 형식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내가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또는 내가 학생부에 있어서 어떠한 유의미한 기록들을 남겼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죠. 보통 정리를 해보면 많게는 2페이지, 뭐 정말 많게는 3페이지까지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1~2페이지의 내용으로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선택해서 뽑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활동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연속성을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의 장점을 찾고 특색을 찾은 다음에 학습 탐구 활동들을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요약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지원했던 학생,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물리2를 이수하지 않고 생명2를 이수했네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예과에 지원했던 학생 중에 합격자 중에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이 좋아해서 소설과 수필 쓰기가 취미였고 교내 100일장 한국사 경시대학에서 문과학생을 제치고 수상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 친구만의 특색이 되죠. 그래서 그 사유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뭐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사 환자라는 교과목 수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감적, 인문학적 역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연결해 보는 거죠. 또 3번째, 컴퓨터공학과 지원 학생인데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교과 생활에 있어서도 교과에 있어서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전공적 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시고 이렇게 나만의 특색과 장점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하셔야겠죠. 연결을 한다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내 학습과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맺는다는 거고, 그 연속성을 맺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높은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서울대 이학과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유전자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뇌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경외과 전공을 희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했던 활동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생명과학 세특 보시면 유전 내용 관련돼서 있고, 2학년 영어 세특에도 유전자가 있고, 독서에도 이기적 유전자, 이런 형태로 유전과 관련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겠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에서 뽑아서 한번 널어 놓는 겁니다. 널어놓고 활동들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활동에서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내가 혹시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서술해서 과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학과 특성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매년 학기 초가 되면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평가 학과 의견서 자료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대학 학과별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과 특성이라는 것은 선호 활동과 선호 교과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평가를 해보지 않았더라도 학과의 홈페이지 가시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요. 학과 홈페이지 살펴보시면 이런 형태로 교과 과정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과나 어떠한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과에 가셔서 교과 과정을 꼭 살펴보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아까 중앙대학교 3.9 내신으로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나노공학이라는 게 있죠. 저랑 컨설팅을 할 때 마이크로 나노공학 쪽으로 연결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대학에서는 이렇게 우리 학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살펴보시고 선호 국가랑 선호 활동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항별 작성 가이드입니다. 자소서 문항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공통문항,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는 공통문항 2개랑 자율문항 1개로 되어 있어요. 문항 1번인데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고 되어 있고, 역시나 기존의 1, 2번 문항과 서술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학과에서 요구하는 지적 적성 역량을 쓰시면 돼요. 선호 교과나 아니면 선호 활동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면은 본인이 생명과 관련돼서 학습한 거, 또 생명과 관련돼서 탐구한 거, 이런 내용 쓰시는 게 가장 1차적인 거겠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융합학습도 좋습니다. 생명계열 지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생명과 수학과 관련해서 융합적으로 학습한 것들이 나한테 유의미했다고 하면은 역시나 작성하셔도 좋고요. 관련된 연구, 탐구, 동아리 활동 등 연결해서 많은 것들을 모두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1500자이기 때문에 한 개로 쓰셔도 무관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1500자면 2개 정도의 소재를 선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특색을 봤을 때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밍적 사고로 살펴봤던 친구의 사례예요. 이 친구가 쓴 내용들은 사실은 학습 방법에 사실은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학습 방법은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스케줄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해서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과학습 과정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학습의 내용들이 학생부에 있었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서술하면 자연스럽게 높은 전공 적합성을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이 학생만의 특색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은 이런 것들은 이 친구만의 개별적인 특색과 장점이 되기 때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학습에 적용해서 순서도를 만들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캡슐화해서 응용의 정리 노트를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말을 했고,
구체적 사례를 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적 계획의 탑다운 방식으로 작은 문제를 메모제이션 했고 캡슐화된 지식을 탐색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어려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친구 학생부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 관련된 서술이 있기 때문에 서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습 방식을 서술할 때는 이 친구 정도의 특색이 없으면은 가능하면 학습 방식은 서술하지 않으면 좋고요. 요 예와 같이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제학과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쓰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학생의 예산 관리와 경제 동아리에서의 상권 설문조사 경험을 통해 통계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돼 있죠. 기존에 본인이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흥미로 연결되었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에서 빅데이터와 소비자 만족을 읽고 통계와 빅데이터 연관성을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으시면 통계학적 분석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고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장들이 이 학생이 활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느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사회 현상에 대한 수학적 접근을 조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기존에 앞서 했던 어떤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서술을 하시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내용들을 쭉 작성을 잘 했어요. 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서울대 이해과 합격했던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논술대회 100일장, 과학적 구감대회 이렇게 인문학적 관련된 내용에서 수상이 많았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계열을 구성해서 소설이나 수필을 쓰기도 했거든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이런 것들을 소재로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소설의 내용에 역학극을 만들어서 글을 써보기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본인의 글을 쓰고 그리고 글을 많이 읽고 했던 것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 미래에 내가 의사가 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역시도 보여줬어요. 보면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의사가 되어서 사회와 호흡하고 환자와 소통함에 있어서 좋은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러한 개별적 특성 및 장점이 지원 전공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잘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버리지 마시고 해당 전공과 연결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력한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문항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 그리고 배운 점을 기수해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기존의 3번 문항과 동일하고요. 기존에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요 관련돼서 쓰라고 했는데 범위가 넓어졌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쓰는 거예요. 800자이기 때문에 2개로 빼셔서 1개 또는 2개 문항으로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개 소재를 800자 쓰셔도 되고 2개 소재로 400, 400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내가 학생의 인성 영역을 교수님들께서 이런 인성 영역을 페이퍼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나의 차별화된 활동을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양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말벗을 해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설거지를 해드리고 이런 형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술한다는 건 사실은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점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활동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을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니까 정말 내가 활동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까?
이분들한테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은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탐독해 봤다고 하면은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이해 기반으로 어떠한 더 적극적인 활동이 수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박물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했는데 방문객들에게 체험관을 소개하거나 투어를 진행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죠. 이 친구는 봉사 과정에서 관람객의 연령과 국적에 맞춰서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왜냐면 뭐 노인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고 반대로 성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생각하는 관점과 또 그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국적별로 설명 내용을 다르게 정리해서 암기했다고 하고 방문하신 관람객의 연령대와 국적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이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나만의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할 수 있겠죠. 단순히 보람됐고 의미 있었다 이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 과정에서 단순히 주입식으로 습득했던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하여 재가공하고자 노력했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한편 지식을 인출하는 어려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 나만의 느낀 점을 서술할 수 있는 거겠죠. 네,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대 3번 문항인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2권 이내로 선정하고 이유를 쓰는 거예요. 선정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400자 내용 쓰는 건데 이게 핵심이죠.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돼 있어요. 내용 요약하고 이 책이 어떻다 감상 쓰는 게 아니고요.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영향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책을 쓰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고 나에게 어떠한 생각과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책에 맞춰서 쓰시면 사실은 서울대 3번 문항에 있어서 유의미한 평가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책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쓰셔야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추시는 겁니다. 책 2권을 선정하실 때는 사실은 전공과 관련돼서는 1권 정도 서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뭐 자유입니다. 작성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선정 이유처럼 첫 번째로는 읽게 된 계기. 이것은 능동적 탐색 기기가 있다면 써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께서 추천해줘서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도 궁금해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는데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유전자의 관점과 달라서 또 어떤 책을 읽게 됐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활동과 연결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평가자가 학생부를 따라가 보면서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책에 대한 평가인데요. 당연히 뭐 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학생들이 읽는 책들은 교수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책들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써달라는 건 아니고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 저자가 A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다 A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A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A가 아닐 수도 있는데 B는 아닐까요? 아니면 A 다시 정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해봤다면은 본인의 의견을, 본인의 생각을 써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준 영향인데 이게 사실상 핵심이죠. 책을 읽게 되면은 본인한테 3년 동안의 가장 유의미한 책은 본인한테 변화를 줄만 합니다. 본인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아니면 어떠한 특정 분야를 더 탐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줬겠죠.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준 영향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영향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이 변한 거, 생각이 변하면 그 생각을 토대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변화랑 행동의 변화의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작성하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핵심은
책이 중점이 아닙니다. 책을 토대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 이게 세 번째 내용처럼 내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학생부의 내용과 연결해서 서술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3번이 상대적으로 작성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서술하시면 사실은 누구보다 잘 쓴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 일기를 시작으로 난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난민의 발생 자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적정 기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국경 없는 과학 기술자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이 응축된 것이 적정 기술이라 소개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관련돼서 본인이 느낀 점은 이 정도밖에 없고,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본인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쓰고 있어요. 이를 제 삶에 적용한 것이 시각장애인 나들이 보조봉사라고 써 있네요. 책에서 본인의 봉사활동을 연결을 했고, 이 책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단순히 따뜻한 마음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팡이를 편리하게 개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변화가 나타났죠. 또한 산책할 공원을 먼저 직접 가보거나 로드뷰 등을 활용해 사전조사하며 가장 능률적인 나들이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책의 내용을 우리는 서술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토대로 내가 변화된 내용을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서술이 우리가 얘기했던 서울대 3번 문항에 평가자가 원하는 문항에 맞게 서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연세대 등 기타 대학 3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 노력 과정, 진로 및 학업 계획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학과 지원 동기랑 학교 지원 동기로 나눌 수 있어요. 학과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희망 전공에 지원하게 된 구체적 계기,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표들을 서술하시는 게 맞고요. 학교 지원 동기는 혹시 있으면 서술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내가 관심 있던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나는 이 학교를 꼭 가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의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된다고 하면은 언급해주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만큼 가고 싶은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의 내용과 연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지원 동기가 혹시 있다고 하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력과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대하죠. 전공 관련돼서 교과학습, 탐구, 조사, 연구, 독서 모두 쓰실 수 있고요. 전공 외에도 쓰실 수 있어요. 교과학습, 탐구, 조사, 연구, 독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개별적으로 쓰시는 건 아니고 전공 외에 관련된 내용 역시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내가 전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유기적으로 보여주셔야겠죠. 세 번째는 진로 및 학업 계획인데요. 전공 관련, 전공 외 이렇게 우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은 전공학습, 탐구 및 연구 활동, 동아리, 조사 등 여러 가지 활동에서 쓸 수 있겠죠. 전공 외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복수전공, 어학, 학습 등 본인의 진로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공을 들어가면은 전공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얻던 특정한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공과 관련된 학습 외에 전공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로드맵 형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연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수행했던 학습, 탐구 및 연구 관련해서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써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떠한 연구를 했는데 대학에 와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만큼 개별적인 본인의 계획과 서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모두 쓸 수 있는 보편적인 학업 계획 말고 결과적으로 나만의 학업 계획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진로 계획, 그렇죠? 어떠한 직업이 된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계획도 다르고요. 그것을 충족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가시면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교과 과정을 보시면 어떤 교과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쓰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들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교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 노력 과정 학업 계획을 쓰실 때도 자소서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쓰셔야 되고 나만의 것을 쓰셔야 합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계획을 쓰셔야지 역시나 유의미한 평가의 페이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네. 연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기존에는 이제 교육학과를 지원하다가 경제학과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 그 이유가 사실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3학년 때는 경제 관련된 관심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을 쓴 거예요. 이 친구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독서와 공부를 꾸준히 했고 북유럽 교육 기행을 읽고 핀란드 교육의 핵심적 이념인 평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격차에 의한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경제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적 평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이 교육적 평등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시장은 정의로운가를 또 읽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교육에서 시작해서 발생했던 불평등 문제를 통해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관점에서 경제학과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가 경제학과를 지원할 때 교육과 관련해서 했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 교육학적 관점에 있어서 탐구와 학습 이런 것들이 경제학과라는 곳에 경제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양분이 있던 거고 특정 어떤 목표를 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이 됐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생부를 통해서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네, 평가자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 동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런 형태로 노력 과정들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죠. 주권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 친구는 책을 위주로 썼네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서춘에 대한 답사를 다녀왔다 활동이고 부자 중세로 토의를 했다. 낙수효과 등장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도 뭐 토의를 해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형태로 관련된 노력 과정을 서술하면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더 알게 되었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었는지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서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수업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합격 관련된 내용들이고 서울대 이해과를 비롯해서 서울 상위권 대학부터 중위권 대학교, 하위권 대학교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합격자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읽으면서 치열하게 고민했고 네, 상대적으로 장점이 적은 친구들도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많이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던 자료고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아마 파일이 갈 거예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수업을 말씀드리면은 1대1 완성, 초고 완성, 3주 완성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소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 안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거의 빠르게 마감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수업 관련돼서 수업을 들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학원을 통해서 사실은 미리 예약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소서 1대1 완성 같은 경우에는 60분 3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통 2개의 대학교 하나 해서 세 문항을 완성해 드리는 수업입니다. 예, 초고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고가 아니고 전체를 완성해 드리고요. 글자 수까지 완벽하게 맞춰 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당연히 미리 받아서 이 학생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약 작업들을 제가 모두 다 수행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소서 초고 완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초고를 완성하는 걸로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공통 2개의 대학교 하나, 세 문항 초고를 완성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소서 3주 완성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나 공통 2개의 대학교 하나, 세 문항을 완성하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수업 전에 학생부를 받아서 분석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다만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쓰라고 하면 잘 안 쓰니까 수업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최대한 완성을 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역시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룹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일은 개별적으로도 파일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서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은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쪽지 오는 것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